나이를 먹다 보면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깊이 변합니다. 그리고 특히 70세가 넘으면 삶과 관계, 그리고 시간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결코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중요한 건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멈춰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절대에서는 안 될 3가지, 절대에 가서는 안 될 3고, 절대 만나서는 안 될 3부류 사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노년은 작아지거나 덜 중요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더 가볍고 더 현명해지고 평화롭게 빛나는 시간이 됩니다. 70세 이후 결코 말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이 표현들은 무해해 보이고 심지어는 익숙하게 들리지만 조용히 우리를 붙잡아 두는 감정적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노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말, 즉 지금의 삶에 불행하거나 실망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들입니다. 내 시절에는 모든 게 더 좋았지. 과거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향수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순간은 이 말이 당신의 기억과 현재 삶 사이에 벽이 되어버릴 때입니다. 과거가 더 좋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밀한 슬픔을 만듭니다. 바로 앞에 있는 작은 기쁨들을 빼앗아 갑니다. 아침차의 맛, 창문 너머 햇살의 따스함, 손주 목소리의 울림. 오늘의 삶은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못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당신의 영혼은 여전히 가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있고 여전히 숨쉬고 있으며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그림자 속에 살지 말고 그것을 존중하되 두 발은 현재에 두십시오. 두 번째 표현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바로 제한이나 자기의심의 말입니다. 즉, 스스로는 이제 더 이상 성장하거나 적응할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늙어서 변할 수 없어.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든 감옥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성장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그것을 막습니다.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배우고 용서하고 스스로를 놀라게 할 허락을 자신에게 주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심장이 뛰는 한 당신은 여전히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변화는 거대하거나 극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거나 휴대폰 앱을 배우거나 수십 년 동안 붙잡고 있던 오래된 원한을 내려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큰 정서적 전환을 불러옵니다. 당신이 멈춰 있지 않다는 것을, 여전히 살아있고 스스로와 평화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세 번째 표현은 특히 조용한 순간에 자주 나옵니다. 바로 후회의 말입니다.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단순한 단어이지만 수십 년의 후회를 울리며 메아리칩니다. 후회의 문제는 그것이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로 스며들어 모든 고요한 순간을 만약으로 물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당신을 과거에 묶어둡니다. 그러나 호기심,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당신을 다시 삶으로 데려옵니다. 더 많이 여행했어야 했다고요? 누군가에게 말했어야 했다고요? 다른 길을 갔어야 했다고요? 그렇다 해도 지금도 평화를 만들 수 있고 친절을 베풀 수 있고 사랑을 마을 수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훔치게 두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줄 수 있는 친절은 무엇인가? 내가 건넬 수 있는 미소는 무엇인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평화는 무엇인가? 삶의 마지막 장들은 여전히 가장 의미 있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 절대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왜냐하면 인생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더 나은 곳에 쓰일 가치가 있고 당신의 시간이 더 나은 것에 쓰여야 하며 당신의 마음 또한 그렇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멈춰야 할 것은 젊은 세대로부터 인정받으려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무겁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여전히 관련 있고 싶다는 마음, 자녀나 손주들 혹은 젊은 이웃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증명할 게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상상조차 못한 것들을 살아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하며 상실을 견디고 트윗이나 전화 한 통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지나왔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기 위해 그들의 확인이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젊은 시절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경험의 불꽃 그 자체입니다. 젊은이들이 유행을 좇도록 두세요. 그들이 소식을 따라잡느라 애쓰도록 두세요. 당신은 이제 등대입니다. 지혜로 말하고 우아하게 걸으세요. 더 이상 스스로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자체가 이미 증거입니다. 두 번째 멈춰야 할 것은 놓지 못한 채 붙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조용히 존재하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옷으로 가득 찬 집, 당신의 영혼을 고갈시키는 관계, 더 이상 당신의 필요에 맞지 않는 습관들. 우리는 종종 그것들을 사랑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붙잡습니다. 공허함에 대한 두려움, 침묵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평화는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서 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숨 쉴 공간, 쉴 공간,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공간. 물질적 잡동사니뿐 아니라 정서적 잡동사니도 치우세요. 오래된 원한들, 이미 지나간 기대들, 더 이상 의미를 주지 않는 옛 역할들. 놓아줄 때 당신은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게 됩니다. 세 번째 멈춰야 할 것은 잃어버린 것들을 계속 되새기는 것입니다. 70세 이후 상실은 삶의 일부가 됩니다.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이 자라나고 역할이 바뀝니다. 그러나 애도가 당신의 정체성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슬픔이 아닙니다. 당신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존재하는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실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손에 남아있는 따뜻함, 창문 너머 빛, 아직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의 웃음이 덜 실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실이 당신의 이야기를 형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문장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잃었는가로 하루를 시작하지 말고 아직 남아있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 순간 이렇게 속삭이세요. 나는 여전히 이 순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평화를 선택한다. 70세 이후 결코 가서는 안 되는 새 곳. 제가 말하는 곳이란 단지 물리적 장소만이 아닙니다. 정서적 풍경, 사회적 상황, 심지어 우리의 평화를 은밀히 훔쳐가는 정신적 공간까지도 포함됩니다. 70세 이후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어느 때보다도 성스럽습니다. 그리고 모든 곳이 당신의 존재를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어떤 것도 떠날 권리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 가지 마야 할 곳은 당신의 존엄이 존중받지 않는 곳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당신을 깔보는 가족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는 듯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마칠 때마다 스스로 초라해진다고 느끼게 만드는 통화일 수도 있습니다. 습관이나 의리 때문에 수년간 그곳에 다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떠날 때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낀다면 그곳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70세의 존엄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값입니다. 당신은 싸우지 않고도 보이고 들릴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을 설명할 필요도, 은근한 모욕이나 무심한 태도를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전히 당신 안의 빛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조용히 자리를 떠나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가지 말아야 할 곳은 단지 참아주기만 하는 곳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초대하지만 진심으로 기뻐하진 않는 모임. 마지못해 전화는 하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는 대화.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속은 멀리 떨어진 관계들. 이런 에너지는 당신을 점점 닳게 만듭니다. 당신을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합니다.
70세 이후 당신의 존재는 은혜이자 선물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호의로 겨우 포함되는 듯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들어올 때 얼굴이 환히 밝아지고 당신의 이야기가 흘려드는 것이 아니라 경청되는 자리. 그런 곳에서만 당신의 영혼은 숨 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과거의 상처로 되돌아가는 곳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그곳. 우리는 종종 오래된 상처나 대화, 장소, 심지어 오래된 편지까지 다시 찾습니다. 혹시 이번엔 마침내 치유를 느낄 수 있을까 바라면서.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치유가 늘 상처를 다시 여는 데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치유는 그것을 놓아주는 데서 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데서 옵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견뎌냈다. 이미 그것을 지나왔다.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당신은 과거에 더 이상 빚지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고쳐 쓰거나 하지 못한 말을 새로 쓸 의무도 없습니다. 그때 당신은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가장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과제는 앞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제 편히 쉬게 하세요. 그리고 당신도 그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70세 이후 결코 만나서는 안 되는 세 부류의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건 차갑게 사람을 밀어내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당신의 정서적 공간을 보호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에 허용하는 사람들은 비록 잠깐일지라도 우리의 기분, 에너지의 자존감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70세가 된 지금 당신은 이미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다 겪어봤습니다. 아름다운 모습도 아픈 모습도. 그러니 이제는 당신이 누구를 곁에 둘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당신이 잃은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화가 늘 병, 장례식, 쇠퇴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늘 사라진 것들만 보고 남아있는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마치 안개 같은 슬픔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는 기분이 듭니다. 물론 슬픔은 현실이고 함께 나누는 애도에도 분명한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결코 고개를 들어 아직 피어나고 있는 삶을 보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을 같은 어둠 속으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중간과 새로운 시작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는 그것을 상기시켜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당신을 짐으로만 여기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예에 바른 척하지만 그들의 한숨, 당신을 서두르게 하는 태도, 잘 들어주지 않는 모습에서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마치 내가 사람이 아니라 부담거리처럼 느껴집니다. 그건 당신의 존엄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도움을 청해도 될까? 내가 이 공간을 차지할 자격이 있을까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두세요. 당신은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역사와 가치, 존재감을 지닌 온전한 인간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존중으로 대하지 못한다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거리를 두세요. 당신은 단순히 참아주는 친절이 아니라 따뜻한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당신을 작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당신 나이에 맞지 않아. 조용히 있는 게 낫지 않아.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아. 그 말에 익숙해지다 보면 당신은 시도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지 않고 꿈꾸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건 그 말이 맞다고 믿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성장 중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이는 속도를 바꿀 수는 있어도 진화할 권리까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것은 당신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해봐요. 해도 돼요. 도전해요. 라고 말해주는 격려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는지, 어디에 가는지,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는지가 결국 우리 삶의 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빛을 흐리게 하는 것들은 놓아주세요. 당신을 지치게 하는 일들은 멈추세요.
작게 만드는 장소와 사람들에게서 걸어나가세요. 대신 사랑으로 말하고 평화로 움직이고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당신을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70세의 삶은 결코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빛나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평화냐 압박이냐, 존엄이냐 소란냐, 자유냐 두려움이냐. 결국 우리의 삶은 그 순간의 선택에서 달라집니다. 끝으로 드리는 말씀. 지금 이 순간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삶에서 가장 빛나는 장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압박이 아닌 평화를, 소란이 아닌 존엄을, 두려움이 아닌 자유를 선택하는 것. 바로 그 선택이 당신 안에서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혁명을 일으킵니다. 여기까지 이 메시지를 함께 따라와 주셨다면 이제 숨을 고르세요. 지금 들은 말들이 가만히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두세요. 이건 규칙이 아닙니다. 그저 한 영혼이 다른 영혼에게 남기는 잔잔한 기억 같은 상기일 뿐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사라져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정돈되고 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전보다 작아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이 중요한지 더 뚜렷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평화를 주는지 더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지킬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만약 오늘 이 메시지의 일부라도 마음에 와 닿았다면 그것을 짐처럼 짊어지지 말고 축복처럼 간직하세요. 불안할 때, 낡은 생각이 다시 찾아올 때 이 말들이 당신을 위로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여전히 변화를 겪으며 되어가는 중입니다. 말할 때는 사랑으로, 행동할 때는 평화로, 머무는 곳은 영원히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이들과 당신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제 시간이고 지금이 바로 이 지혜를 위한 순간이며 지금이 바로 이 챕터를 써 내려갈 순간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오늘 당신에게 명료함, 평온, 혹은 작은 희망이라도 주었다면 그것을 누군가와 나누세요. 친구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당신 자신에게 남기는 메모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듦은 혼자만의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함께 통과하며 함께 더 높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